두 번째 순서로 넘어갈까요? 예, 오늘의 두 번째 순서, 이해운 전 의원, 이재명 장관 된 보수 이해운,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원칙이 이번에도 지켜졌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이제 서초에서 3선을 했죠.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UCLA에서 경제학, 계량경제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KDI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17대, 18대,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보수계열 정당에서 다 지냈습니다. 서초, 강남에서 지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대문 을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중성동을 여기 출마했다가 박성준 의원이죠.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붙어서 낙선을 했죠.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보수 쪽에서 이제 경제 정책에 밝은, 경제에 밝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계속 그동안에 꼽혀왔었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의 그 정책본부장을 지낸 것에서 보듯이 이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삼선 의원도 지내고 했으니까요. 그런 이해운 의원이 국가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그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본소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는 상당히 반대쪽에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이게 파격이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에서 다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약간 그런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현직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정 사실이 발표될 때까지 전혀 당 지도부는 물론 아는 사람이 없었다. 본인이 얘기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보수의 경제정책의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갔다라는 거기에 대한 충격,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강타를 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또 이게 충격입니다. 전혀 그동안에 거론되지 않던 그러한 인물이고, 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경제학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왔던 그런 인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인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됐다라는 것에도 오는 어떤 민주당 내의 당혹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니 지금 당내에 그렇다면 비명계들에 대한 포용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상대당 국민의힘 사람들을 통합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것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그런 인물을 장관에 내정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싸움 탓에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민생 경제에서 이념이나 정파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랜 자신의 소신이었다. 이러면서 반대 진영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나라의 곳간을 맡기는 정책을 편, 이런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금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내부의 레드팀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 나름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 지난 총선 때 이해운 전 의원과 경쟁했던 인물이죠. 내공이 깊고 실력이 탄탄한 전문가다, 이렇게 이해운 장관 내정자를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이나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고, 윤석열 석방 요구는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보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냈죠. 진보당 등에서는 사퇴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시아버지가 또 과거에 정치권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그러한 분으로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죠. 김태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불교 신자들의 모임인 정각회 회장도 오래 지내고 울산 쪽이었죠. 사선 의원을 지낸 김태호 전 의원이 이해운 전 의원의 이제 시아버지입니다. 내무부 장관 또 뭐 경기도지사도 지냈었죠. 그 김태호 전 의원이. 그리고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의 남편은 김영세 연세대 교수, 경제학부의 교수입니다. 김태호 전 의원의 장남이죠. 이러한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시아버지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도 보수 계열에서만 쭉 몸담은 그러한 오랜 어떤 뿌리가 있고 전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보니까 이게 좀 여권 내부에서 좀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비판적인 의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출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된다, 단절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윤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윤 어게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활동,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과 단절을 해야 된다.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내정은 했지만 그 문제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건 이해운 전 의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결을 못하면 뭐 나중에 낙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약간 이 맥락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나중에 서로 이해운 전 의원이 낙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상황이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어쨌든 이 보수 계열의 정책통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을 끌어당겨서 장관으로 내정을 한,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인가요? 그 김성식 전 의원과 함께 이해운 전 의원을 어떤 큰 틀에 지금 여권의 이재명 정부의 그 울타리 안에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자신감,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거칠 게 없다. 뭐 내부에서 좀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 계열의 어지간한 적이는 내가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결국은 이게 대선 때 이어졌던 뭐 권오을 전 의원 등 이른바 보수 계열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을 영입했던 것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중도 보수의 영역, 이해운 전 의원도 친박계 의원으로 애초에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 때 대변인도 지냈고 뭐 선대위에서 부위원장도 지냈고, 이렇게 이제 이해운 전 의원 하면 대표적인 친박의 핵심 인물로 이렇게 꼽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승민계로 이렇게 꼽혔던 인물이 이해운 전 의원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유승민계 또 친박계 거치면서 공통적인 것은 그 경제 부문에서의 전문성, 이것들을 인정을 받아 온 그런 인물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당겨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감, 통합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청문회에서 낙마하더라도 뭐 나는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낙마하면은 또 그만한 또 정치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게 또 민주당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낙마를 했을 때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본인이 국민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본인이 소명해야 된다. 본인이 단절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격앙된 그런 모습이죠.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까요, 사전에. 보통 이제 이런 제안이 오면 사실 당 지도부와는 좀 최소한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오래전 인물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도 당협위원장을 서울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당과의 뿌리가 꽤 깊고 이런 인물인데 당 지도부가 전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좀 상당히 열받게 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후보자를 바로 제명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이혜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측의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얘기하고 또 오늘로 원래 예정됐었던 이제 당원 연수회 뭐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하 영상도 부탁하고 아마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저러한 이렇게 활동을 막 했는데 이게 검증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2주, 3주 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요청을 받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에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황당해 하면서도 또 당황해 하고 뭐 분노도 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능력 있는 사람, 상대편이라도 데려다 쓴다. 통합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시한 그런 인사로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당내 비명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안 보이면서 외부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커져가는 당내의 비판적인 흐름, 이것도 청와대로서는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